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이틀째 상승세 이어가면서 209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닷새째 매수하고 있는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 업종별로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 그중 오늘 가장 주목을 받은 건 한진그룹주였는데요. 투자 목적 유한 회사인 그레이스 홀딩스가 한진칼의 지분을 9% 보유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에 오늘 한진그룹주들 동반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되면서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셀트리온 등 주요 제약바이오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1% 넘게 오르면서 69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9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이던 개인이 오늘은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기관은 13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도 약간의 좀 불안한 모습도 살짝 나왔지만 어쨌든 글로벌 이슈에 맞춰가지고 정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아직까지 유럽적인 부분에서 뭐 이탈리아의 뭐 예산안 문제라든지 영국의 브렉시트 이슈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이슈가 아직까지도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글로벌 이제 뭐 경기 지표들, 뭐 소위 말해서 유가든 금리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지금 변화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원스럽게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주체적인 뭐 지표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강한 모습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밤에 미국과 중국의 이 관리들이 서로 화상 통화를 하면서 미중 협상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 간의 이런 뭐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조금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난 10월 달까지는 추세 하락이 나오면서 10일 이평선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가 역시 해당 구간 10일 이평선 구간대에서 상승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대한 저항대를 뚫었으나 다시 한번 21 이평선에 대한 저항이 아직 남아있다. 결국 700선을 돌파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뭐 무역 전쟁에 대한 뭐 완화라든지 내지는 우리나라 증시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증시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뭔가 뚜렷한 시그널이 있어야 7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21선 구간대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이제 짝꿍댕이 패턴으로 700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수급적인 측면이 여전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뭐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조금 부진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도 주도적으로 지금 사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고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던 건 전일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을 뿐이지 기관 투자자 역시 아직까지는 뭐 주체적인 수급 자체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던 것만큼 연기금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소위 말해서 지수를 통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뭐 대외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수가 앞전처럼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전히 지수를 반등에 베팅을 하시면서 점차 회복을 해간다라면 앞전에 730포인트까지도 저는 충분히 회복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전략은 역시나 종목들을 뭐 짧게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림목이 준다라면 과감하게 저점 매수를 통해서 지수가 올라갈 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삼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글로벌 시장 부분에서 대외적인 불안 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30포인트 코스닥 시장 충분히 회복 가능한 만큼 눌릴 때마다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지금의 시장을 대응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 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헝성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성그룹은 3D 애니메이션 공룡왕의 흥행 기대감으로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슈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한 케이스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역시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헝성그룹 같은 경우도 중국 소비주는 아니지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그널들이 지속된다라면 당연히 해당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난 상반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였던 종목입니다. 결국은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던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해당 종목들을 갖고 있거나 내지는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갖고 있으시면 안 되고 역시 없었던 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 그냥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라노스가 항상 시장을 중요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해당 종목들 전부 다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최근에 종목들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관련주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그냥 종목들이 당연히 반등 나옵니다. 이 종목에 실적에 문제가 있거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라면요. 그리고 나서 역시 지수가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의 저항을 맞고 눌림목이 나왔는데 역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홀딩을 하거나 내지는 관망으로 있다가 지수가 한 번씩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과감하게 저점에서 좀 추가 매수 내지는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신규 매수 전략으로 지수와 연동돼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저점에서 종목을 사서 급등 나오기 전에 충분히 선취매를 통해 수익을 또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상승할 때 매수하지 마시고 그때는 일단 관망을 하시고 지수가 눌림목이 나올 때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시거나 신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지금의 시장 종목들을 대응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랴 금형부품 제조업체인데요. 오늘 무려 상한가를 썼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상한가 썼을까요? 네. 사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시장에서 대선 때라든지 내지는 경선 때마다 한 차례씩 이슈가 됐었는데 최근에도 역시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선 좀 기대감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그만큼 정치권에 관심이 없는 이상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해당 기업이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자신 있게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슈를 쫓아가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날 이슈가 나올 때 사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들이 과연 어떠한 시그널을 만들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헝성그룹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하락할 때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0월 달에 하락하지 않은 종목은 없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글로벌 위기 때도 그렇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종목이든 시장을 쉽게 이겨낼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평 저항을 맞으면서 완전히 역배열 상태로 돌아갔는데 결국 지수가 반등 나오면 종목들이 반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지수가 올라갈 때 떨어질 때만큼 종목들이
떨어질 때는 정말 많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종목들의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러면 지수하고 잘 보시면서 지수가 눌린 목대에 한 번씩 추가 매수를 받는 전략으로 가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전에는 10일 이평을 저항받고 밀렸으나 다시 10일 이평선을 정확하게 뚫으면서 상승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20일 이평까지 올라왔으나 21일 이평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한 차례 눌림목이 나왔는데 앞전에 이 저항대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받는 구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W형 패턴의 눌림목에서 저점 매수가 돼서 뭐 이 종목이 오늘장 상한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상승하는 종목들을 몇 프로씩이라도 더 수익 볼 수 있는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랴 같은 이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실시간으로 정치 이슈를 좇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그널을 파악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W형 급등 패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DA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날 15% 넘게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그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11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에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자사주 취득도 뭐 회사에서 결정되는 상황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뭐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뭐 미리 안다라면 그거야말로 뭐 내부자 정보로 이거는 뭐 불법적인 일이겠죠. 사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그날 올라갈 때 이제 쫓아서 공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동 매매라고 하는데요. 굳이 추격 매매를 위험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추격 매매라는 건 주식시장에는 이런 명언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날은 사실은 팔아야 되지 이런 종목을 이슈가 있는 날 산다라는 건 그만큼 앞전에 샀던 주포 내지는 세력들에게 여러분들의 물량을 넘겨주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날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이 급등할 거라는 시그널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종목도 지난 10월 달에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에서 같이 연동되면서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N자형의 패턴이 나올 구간이었죠. N자형의 패턴이 나올 구간이었는데 사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다가 지수가 밀려버리면은 같이 꺾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앞전에 21선 구간까지 왔다가 저항을 맞고 밀렸습니다. 역시 해당 구간 21선까지 왔다가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과연 21선을 맞고 그냥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단기 이평선인 11선 구간이나 5일선 구간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가. 바로 여기가 과연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시 11월 13일 날 해당 종목이 10일 이평선을 이탈됐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10일 이평과 5일선까지 쭉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 시그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N자형 패턴의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내지는 신규 종목을 매매하실 분들도 해당 구간대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선침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야말로 뭐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보통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보시고 정말 내 종목에 이러한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앞만 봐도 난 모르겠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패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전략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AP까지 오늘도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이 N자형 패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특징주를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뭐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뭐 중국에 대한 호재가 갑자기 터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통은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내동 매매가 되고 고점 매수가 돼서
거의 손실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주식쟁이라면 우리가 앞에 어떠한 일정이 있는가 이런 트렌드를 알면 됩니다. 그 트렌드만 알아도 이런 종목들 말고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선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우리 주식시장에 어떠한 일정이 있고 그 일정에 맞춘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이슈가 나온 후에 매수하는 건 굉장히 늦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 이슈를 미리 알고서 트렌드를 선취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강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금요일에 우라노스 전문가 강의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대1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어느덧 또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정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주 초에는 시장이 한번 다시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내 종목들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야, 이거 이러다가 또 지수 떨어져서 정말 또 손실 보는 거 아닌가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건데 다행히도 주 후반에 마침 저 우라노스가 이렇게 시크릿 방송에 출연을 할 때 지수가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하루가 돼서 일단은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여러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설마 한 주가 끝났다고 긴장을 풀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것만큼 지수가 결국 653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점차 반등 나오면서 700선 저항대까지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상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관건이 달려 있을 것이고 또한 상승을 한다면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에겐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당장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전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종목 올라간다고 바이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을 빨리 따라서라도 사야 될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식쟁이들은요. 말 그대로 주식쟁이들은 트렌드에 정말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시장만큼 트렌드가 빠른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식시장은 우리의 실생활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주식시장도 바뀝니다. 그리고 유가, 소위 말해서 기름값만 떨어져도 주식시장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금리나 환율의 변동이 생겨도 주식시장이 바뀌고요. 또한 각 나라 강요들의 어떠한 발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리고 어떠한 대형 이벤트가 다가올 때마다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그 누구보다 트렌드에 빨라야지만 종목을 상승하기 전에 선취할 수 있고 내지는 떨어지기 전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빨라야겠죠. 자,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뉴스에 팔지 못하고 오히려 뉴스가 나왔을 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쎄요, 과거보다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를 얻을 곳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대비해가지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취할 곳은 거의 뉴스, 신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말 여러분들 정보들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과연 올바른가 아니면 틀린 건가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정말 매일매일 이 주식시장에는 365일 중에 1월 달에는 무슨 일정, 2월 달에는 무슨 일정, 3월 달에는 무슨 일정, 매년 항상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들만 잘 파악을 하더라도 소위 말해 계절 특수 종목들을 충분히 선침해서 수익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래서 트렌드를 선취해야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장은 여러분들 지수가 결과적으로는 1%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으나 사실은 재미는 없는 장세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수가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미미하게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박스장이었습니다. 주가가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종목들이 사실 크게 움직인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대외 변수들이 안 끝났거든요.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완전하게 협상이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최근에 언론에서는 또다시 무역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무역 협상이라는 게 정말 빨리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천천히 시그널들이 나오곤 있지만 아마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는 안심을 하는 흐름은 안 나옵니다. 다만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우라노스가 확신이 드는 거는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 지수가 상당히 견고해졌다는 거죠. 왜요? 약간의 악재가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문제라든지 뭐 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의외로 강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에 약간의 호재 이야기만 나와도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증시가 이제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거는 객관적으로 그럼 지금 시장에 수급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의 주체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강세장 때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1,000억씩은 매수가 들어옵니다. 최소한 1,000억 이상은요.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없습니다. 자, 뭐 기관들도 보더라도 투신들 물량이 없어요. 그나마 연기금들. 제가 지난주부터 강의를 통해 설명드렸지만 연기금들이 증시 자체를 통으로 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 증시가 강해진 거일 뿐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증시만 강해졌을 뿐이지 수급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종목들이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 종목들의 회복이 조금은 더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 시장의 수급의 부재가 왜 부재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장기화가 되고 있는가요? 애매하죠. 네,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국채금리라든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환율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금리가 완전히 안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상승할까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파월 의장이 금리는 매 FOMC 회의 때마다 올릴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불안한 리스크가 남아있으니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관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안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공격적인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공격적인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명언을 하나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격적인 자에게서 주식시장은 공격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자,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매매를 정말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돈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고점에서 잡게 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이용해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갖고 있으시다가 시장이 떨어지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또 증시가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수와 연동돼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수급이 없는 장에서 열심히 매매한다고 열심히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마이너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해당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다행히도, 자, 이거는 국제유가 WTI의 차트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유가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다행히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사실 유가가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신흥국에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유가가 떨어진다면 과연 신흥국에 좋을까요? 사실 유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글로벌 경기의 둔화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다행히도 동반하락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쉽게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유가 하락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리 상승에 제동을 걸어버렸고 다행히도 최근에 신흥국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야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유가가 떨어져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되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왔고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번 셋째 주에 가장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강했던 업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반도체였습니까? 아니면 바이오주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정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 이슈에 민감하시니까 정치 테마주가 많이 갔을까요? 아니면 오늘 뭐 현대 미포조선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을까요? 유가가 하락을 해서. 여러분들 무슨 종목이 이번 주에 가장 크게 갔을 것 같습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이 종목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관련된 종목군요. 왜요?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떨어졌던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오면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전부 다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최근에 있었던 게 뭡니까? 광군제 매출 증가가 당연히 소비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소비주들에 대한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죠. 너무나 잘 나오니까 이번 셋째 주에 11월 셋째 주에 가장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바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종목이 있었는가? 자, 대형주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크게 간 종목은 호텔신라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12% 정도 상승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12% 갔습니까? 하이닉스가 12% 갔나요? 셀트리온이 12% 갔습니까? 아니요. 호텔신라가 이번 주에 12%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가 가면서 잉글루드랩, 토니모리, 대한항공 전부 다 중국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중국 기업이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소비주인 화장품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거나 내지는 중국에 대한 여행객들이 늘어날 때마다 여행주들 당연히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의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야말로 기관들이 미리 다 샀다라는 겁니다. 호텔 신라도 미리 10거래일 전부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던 종목이고, 자, 잉글우드랩은 지난 10월 말부터 기관들이 계속 샀습니다. 투지들이 계속 매집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대한항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과 투신들이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미 이 수급들은 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해당 기업들이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이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알고 샀을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수급들이 미리 샀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해당 기업들의 매출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매출을 알 수 있었던 건 관군제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1월 11일 관군제, 이 이벤트는 매년 있습니다. 올해 11월 11일 날 있고 내년에는 12월 11일 날 있는 게 아닙니다. 매년 정확하게 11월 11일 날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군제에 대한 소비 품목들에 대한 매출이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고 매년 실적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소비에 대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비 증가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가 아니라 경기 활성화에 대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수급들은 미리 사고 있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기관들, 외국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했던 겁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올라간 이 종목들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현재 주가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 이 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사는 겁니다. 소위 말해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으로 사는 거다. 맞습니다. 이슈는 현재의 이슈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자사주 이슈가 있었고, 오늘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다. 미세먼지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세먼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갑자기 지진이 언제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불확실성한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매년 항상 있는 대형 이벤트에 집중을 하셔서 그 대형 이벤트가 있기 전에 종목들을 선취매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주식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미리 사라는 거고, 먼저 아는 사람만이 선취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 관군제를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당연히 중국 관련된 종목들,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올라간 호텔 신라 내지는 토니모리, 제이중 코스메틱,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선취매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까먹었구나. 관군제가 있는 건 아는데 사실 지수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돼서 안 사신 분들. 자, 이분들은 지금이라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관군제를 놓쳤으면 다음 이벤트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사실 관군제가 있기 전에는 이게 가장 먼저였거든요. 미국의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됩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관군제가 그렇게 유명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불과 10년 전만 보더라도 소비는 미국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1월 22일 날 미국이란 나라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행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지만 그 다음에는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자, 미국인들이 가장 소비가 많은 날이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2개월 동안 가장 소비가 큽니다. 연내에 가장 최대 소비가 큰 기간이기도 하고, 소비 실적에 따라서 수혜를 보게 되는 업종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관군제가 더 유명해졌고 더 규모가 커졌지만 여전히 이 미국인들의 소비 기간이 집중되는 거는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11월 23일 언제입니까?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뭘까요? 오늘 올라간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일주일 남아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조금이라도 더 분석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건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벤트가 있는 날 종목이 올라갈 때 사면은 당연히 늦습니다. 또 고점 매수가 되고요. 물론 뭐 스캘핑,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사셔서 뭐 3%, 5% 떼기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식 3% 먹으려고 고작 5% 떼기 하려고 주식한 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주식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크게 돈 벌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하는 매매 방식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장기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급등하기 전에 일주일 전이라도 이런 시그널들, 이런 이슈들, 일정들만 파악을 해도 충분히 선침해를 통해 짧은 기간 안에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선취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호텔신라, 토니모리, 광군제란 이벤트를 아셨더라면 광군제 전날 사셨을 거고, 광군제 전날 사셨으면 충분히 이번 주에 몇십 %씩 올라갔던 종목들을 여러분들 종목들로 했을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다음 주에 이런 이벤트, 또 12월에는 또 무슨 이벤트,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또 무슨 이벤트. 자, 트렌드에 빨라야지만 종목들을 선침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조금 자세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 중에서 이 블랙이라는 의미는 바로 장부상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미국에 있는 소비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다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매출을 많이 뽑아내고 그 해에서 가장 돈벌이가 가장 많이 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의 의미가 사실은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의 연말 소비가 항상 좋았었고, 연말에 소비가 좋으면서 글로벌 경기라든지 신흥국 경기에 낙수 효과를 항상 보여왔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09년 이후로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고 나서 신흥 국가들의 수출이 훨씬 더 증가됐었습니다. 항상 연초에 수출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이때 워낙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걸 당연히 봐야겠죠. 중국인들은 당연히 화장품에 조금 집중되는 경우가 큽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이 무엇일까? 그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 투자 전략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통계된 자료인데요. 자, 일단은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이 큰 품목. 자, 첫 번째는 바로 의류 쪽입니다. 미국인들은 사실 화장품에 우리 아시아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워낙 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쁘게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인들은 오히려 화장보다는 의류 쪽에다가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입고 있는 청바지라든지 뭐 패딩 대부분의 브랜드가 사실은 북미 지역에서 나오는 브랜드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의료 쪽이라는 거.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는 전자기기들입니다. 오디오, 라디오, 내지는 휴대폰. 이때 휴대폰 정말 많이 삽니다, 여러분들. 뭐 소위 말해갖고 아이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막 150만 원 넘어가고 170만 원 됩니다. 그때 사면 비싸죠. 그런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용해서 사면은 최소한 3, 40만 원 정도까지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때 보통 휴대폰이라든지 전자기기들을 또 많이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의류 품목, 내지는 신발, 내지는 전자기기, 그리고 또 역시 연말, 겨울 시즌에 좋아하는 게 뭘까요?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 같은 거 정말 많이 좋아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찾아보셔야 되고, 정말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이 또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코오롱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자, 코오롱 머티리얼즈 여러분들 무슨 기업입니까? 보시면은 해당 기업의 작년 주가입니다. 작년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수소 테마로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소 테마에 이어가지고 역시 소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난 11월 달에 4거래일 동안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고 당시에 4거래일 만에 40% 이상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코오롱 머티리얼 무슨 종목입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이 종목 그냥 수소차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 테마주다. 코오롱 머티리얼 수소 관련주야. 근데 여러분들 해당 기업은요.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 만드는 기업이고요. 의류 소재 업체입니다. 근데 북미 아웃도어 시장에 주요 매출처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패딩이라든지 대부분의 청바지 같은 브랜드들이 거의 북미 지역에서 나오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북미 아웃도어 시장에다가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를 납품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해당 시기에 급등 나왔던 겁니다. 또 한 종목 예시 보여드릴까요? 자, 해당 기업은요. 한세실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조금 주가가 부진하는 흐름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해당 기업도 역시 작년 2017년 정확하게 10월 달에서 11월 달 주가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방금 코오롱 머티리얼즈하고 주가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수소 테마로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이 종목이 움직이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때의 효과로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기간 때 주가가 움직였던 겁니다. 자, 보세요. 한세실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미국 수출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 OEM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매출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 미국에 수출을 한다고요. 매출의 90%가. 그러니 당연히 블랙 프라이데이에 해당 기업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비 국가의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돼서 소비 국가, 그야말로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해당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해를 하고 보니까 쉽지 않습니까? 정말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일정 매년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앞전에 관군제 내지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회가 있을 때마다 그 학회가 앞전에 학회를 앞두고 나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으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남북 경협주들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나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북미 회담이 있고 나서는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그겁니다. 이슈와 일정을 정확하게 매년 있는 그런 일정들만 잘 찾아서 미리 그 일정에 맞춰서 관련된 종목들을 선침해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슈에 맞춰서 빨리빨리 종목을 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일정이 있기 전에 선침해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1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이 글로벌 트렌드에 강하게 반응했었던 이런 수혜주들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로서 선침해야 될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시간상 지금 부족하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앞서 예시를 보여드렸던 종목들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강하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무엇인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 챙겨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미리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일정들을 파악한 후에 선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수혜주를 소개한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공개될까요? 네,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들을 먼저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품목들도 중요하지만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이용하게 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카드 결제도 많이 이용할 거고 또 그와 관련돼서 또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 수혜주를 오늘 공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정말 지금 시장에서 좀 절실하신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따로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도움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화면으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 시즌4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